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집 근처에 산에 나왔는데요. 확실히 날씨가 계속 오락가락하니까 이럴 때 감기를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따뜻하게 입고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요, 스피드 훈련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스피드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제 기준에서 저는 스피드 훈련은 절대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스피드 훈련을 몇 번 많이 해봤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저는 페이스를 잡고 가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한번 얘기 드리고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피드 훈련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역시 그러니까 대회 페이스보다 살짝 빠른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벌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피티션, 그러니까 반복 훈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 개를 거의 다 혼용해서 쓰시는데, 물론 사실 세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딱히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저는 이 세 개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역치 부근 훈련인데요. 역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LT1이랑 LT2를 보통 설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런 젖산이 쌓이는 정도 시작 지점을 LT1, 그 다음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을 이제 LT2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요. 보통 대부분 마라톤 페이스는 이제 LT1에서 LT2 사이로 띄워주는 게 보통 마라톤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넓히거나 혹은 LT1을 최대한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마라톤 페이스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LT1과 LT2 사이에서 띄워주는 걸 이제 보통 마라톤 페이스를 잡는데요. 저는 사실 스피드 훈련으로는 LT1과 LT2 사이에 있는 훈련은 스피드 훈련이라고 딱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에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3000m 인터벌 혹은 뭐 2000m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대회 직전에 하는 것들, 그런 거는 저는 스피드를 키우기 위한 훈련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요거는 스피드 훈련에 포함이 되지만 저는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3000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회에 다가오기 전에 대회 페이스보다 살짝 빠르게 혹은 대회 페이스로 뛰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조금 쉬었다가, 그러니까 오래 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대회 페이스보다 조금 빠르게 2000,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대회 페이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한 10초 빠르게 1000, 이런 식으로 하는 훈련이 보통 3000, 2000, 1000 훈련인데, 요거는 스피드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요런 훈련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얘기 드릴 거는요, 인터벌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스피드 훈련이 인터벌에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인터벌도 종류가 워낙 다양합니다. 언덕 인터벌,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빠르게 휴식을 거의 가져가지 않는 인터벌, 그 다음에 뭐 변속주, 되게 다양한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벌은 우선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초보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너무 짧은 인터벌을 하시기보다는 거리를 조금 어느 정도 길게, 여기서 길게라고 하는 거는 800, 1200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길게 가져가시고 대신에 휴식을 조금 짧게 가져가는 인터벌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800, 1200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요, 페이스는 대회 페이스보다 10초 빠르게, 그러니까 킬로미터당입니다. 트랙으로 치면은 4초 빠르게, 이 정도를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반복하기 되게 어렵고, 그리고 많이 지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00, 그 다음에 400 휴식, 그거를 5세트 정도 해주시면은 1200, 400, 5세트 하면 8kg거든요. 이미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800, 1200 이 정도를 대회 페이스보다 10초 정도 빠르게, 그리고 휴식 시간은 이제 400m를 자기 대회 페이스보다 1분 정도 느리게 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브 3 주자 정도 되는 경우에는 서브 3 주자니까 10초 빠르게 하면은 대략 405 이 정도로 뛰셔야겠죠. 그 다음에 한 바퀴 리커버리는 600 이 정도로 해주시면은 이제 충분히 휴식도 되고 반복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보통 추천드리고요. 그걸 반복해서 익숙해지면은 이제 점점 짧은 쪽으로 가시면은 스피드 올리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짧은 쪽으로 가면은 저는 400 인터벌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이게 트랙에서 뛰기도 하고 딱 한 바퀴니까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회 페이스가 3분 30초이기 때문에 한 바퀴에 84초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400 인터벌을 할 때는 우선은 제가 주력으로 하는 거는 400을 뛰는데 정말 대회 페이스보다 딱 10초만 빠르게 뜁니다. 그 다음에 휴식을 100m만 합니다. 근데 그것도 거의 불완전 휴식으로 해서 한 30초, 40초 요 정도만 쉬어주고 다시 400, 다시 30초, 40초만 100m 쉬어주고 다시 400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는데요. 저는 인터벌이라고 하는 게 어찌됐건 간에 불완전 휴식에 가깝게 해주면 해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훈련하시는 게 처음엔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심박이 안 내려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잠깐 사이에도 심박이 쫙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휴식을 짧게 하고 다시 회복하고, 휴식을 짧게 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거의 쉬지 않는 것과 같처럼 이제 3분 20초 페이스를 띄워주려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벌이 사실 이제 휴식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정말 난이도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휴식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냐 라고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상한선만 두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터벌이라고 하는 거는 불완전 휴식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휴식될 만큼 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상한선을 두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 이상 쉬면은, 너무 오래 쉬면은 심박수가 너무 내려간다, 그 페이스가 되지 않게끔만 시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존 2까지 안 내려가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존 2 상한선이 한 145 정도 되는데 그 위에서만 계속 머무르게끔, 그래서 휴식 시간을 만약에 가져갔는데 140까지 떨어졌다, 그럼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휴식을 짧게 가져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게 사실 이렇게 짧은 인터벌은 조금 어느 정도 훈련이 많이 된 사람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존2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보자인데 많이 인터벌을 안 했는데 긴 거는 너무 힘들고 짧은 거 좀 하고 싶다, 당연히 짧은 게 더 힘들지만요, 그러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언덕 훈련입니다. 언덕을 긴 것도 아니고 한 200m, 그리고 얕으막한 언덕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m 정도를 질주하듯이 올라가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게 그걸 겁니다. 어떤 페이스로 가야 되냐. 이건 사실 경사도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서요. 저는 얕으막한 언덕에서 하고, 저는 보통 100m당 18초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m를 다 올라갔을 때는 마지막에 거의 내 대회 페이스까지 올라가게, 그 짧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휴식은 최대한 존2 근처까지만 오지만 존2까지 내려가진 않게, 그래서 심박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해 주면서 점점점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낮아지는 심박이 점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150까지 회복했다가
한 5세트 지나면은 160까지밖에 회복이 안 되다가 그 다음에 6세트, 7세트 가면은 점점 회복이 안 되는 그 훈련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정말 인터벌 훈련을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이신 경우에는 언덕 인터벌을 추천드린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벌 훈련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요, 최대한 저의 마라톤 자세와 달라지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저희가 사실 스피드 훈련을 하는 게 마라톤을 빨리 뛰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단거리처럼 자세를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자세로는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고 마라톤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인터벌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려도 분명히 시간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자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벌에 따른 휴식 시간은 1대1 혹은 아무리 길어봤자 1대1.5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질주를 90초 동안 했다 라고 하면은 쉬는 시간은 90초 혹은 그거의 1.5배, 그러니까 135초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순간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레피티션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 인터벌은 가장 많이 하시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치만 절대 쉬운 훈련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휴식 시간을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훈련들을 많이 하냐면요, 그냥 처음에는 조금 여유 있게 시작해서 점점점 휴식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처음에 조금 여유 있게 시작해서 점점점 인터벌을 빠르게 뛰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충분히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인터벌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점점점 더 지치거든요. 근데 그 지친 상태에서 페이스도 올리고 휴식 시간을 줄이게 되면은 더 저는 운동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는 능력.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힘들어 버리면은 그냥 10개 할 거 막 7개 하고 포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게끔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다음에 얘기 드릴 거는요, 이제 레피티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피티션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거의 전력 질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페이스냐면요, 내가 이거를 한 번 할 수 있다 혹은 한 2번 정도 가능할까? 라고 싶은 정도 페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m를 13초에 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거의 14초 혹은 14.5초, 뭐 15초 이 정도에 해당하는 걸 반복해 주는 건데요, 여기서 휴식 시간은 정말 완전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존 2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게 충분히 휴식을 해주는데요, 달리셔도 되고요, 그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되고, 그냥 살짝 걸어 주셔도 되고, 스트레칭 해 주셔도 되고, 레피티션은 절대적인 그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걸 반복해 줌으로 해서 내가 스피드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피티션은 생각보다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래서 자기 본 최고 기록의 한 90%, 95% 이 정도까지 써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피티션 훈련은 정말 그 스피드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직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도저히 안 되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멘탈도 너무 약해지고 해서 끝까지 수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레피티션은 저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진짜 뭐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우선 부상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이게 질주기 때문에. 그래서 레피티션은 그런 훈련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하고 나서 내가 완전히 휴식을 하고 한 3분 정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주고 최고 기록에 한 95%, 90% 써주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네. 비가 와서 제가 갑자기 맞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터벌에 대해서, 스피드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스피드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초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번 서울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대략 한 3달, 4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제 대회 페이스보다 빠르게 뛴 게 채 10번이 안 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저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부족한 거는 내가 이거를 끝까지 밀고 가는 능력이지 제가 스피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그럴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서브3 도전한다 라고 하면은 4분 15초 페이스로 10km, 20km 뛰는 것까지 거의 다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30km, 40km 가면서 퍼지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피드 훈련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스피드 훈련을 하다가 부상당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대회 페이스보다 조금 느리게 해서 뛰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피드 훈련을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긴 했지만 이게 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훈련은 지속주, 제가 얘기 드렸던 대회 페이스보다 조금 느리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띄워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회가 다가왔을 때 어느 정도 내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제가 30km 정도를 4분 페이스 이 정도로, 그러니까 대회 페이스보다 한 30초 정도 느리게 뛰다가 마지막에 이제 30부터 해서 40km까지를 대회 페이스에 근접하게, 그러니까 그때도 완전 대회 페이스는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뭐 3분 33초 이 정도 페이스로 쭉 10km를 민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거 잘하면은 내가 대회 때도 똑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물론 그때는 더 빠르게 뛰어야겠지만,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3분 33초, 3분 30초 이 정도를 미는 게 가능하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이지 스피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는 왜 지금 스피드 훈련을 하고 있냐 라고 얘기해 주신다면은, 저는 지금은 제가 스피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미 이제 제 풀코스 기록으로 봤을 때 하프 코스를 제가 11분대를 뛰고도 남아야 되는 기록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그래프를 봤을 때요. 그리고 제가 10km는 거의 한 31분대 초반이 나와야 되는 기록인데, 저는 아직까지 10km는 32분대 후반을 넘어선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하프 코스는 12분대를 아직 넘어선 적이 12분대까지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줄여야 되는 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이거는 조금 더 스피드적인 부분, 그러니까 조금 더 쥐어 짜내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새 스피드 훈련에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고, 다만 이제 저도 이 스피드 훈련을 할 때 항상 부상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마라톤 뛸 때 대회 페이스의 폼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주로 하고 나서 마지막에 질주로 해주는 것도, 이제 어찌됐건 간에 제가 계속 천천히 뛰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자세가 빠르게 뛰는 스피드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주려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자신의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스피드 훈련이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역치 훈련 혹은 인터벌 훈련 혹은 레피티션, 이거를 수준에 맞게 한 번씩 실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아마도 러너 참견이나 혹은 대회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